올드모드. 안녕하세요, 올드모트 정원섭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활용하고 있는 안전운전 팁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만의 안전운전 방법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팁도 활용하신다면 좀 더 안전한 운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어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에 대한 영상을 제작했을 때 사용되었다면 좋았을 영상이 하필 오늘 촬영하는 데 연출되네요. 몇 년 만에 찾아온 폭설이었는데 모두 피해 없이 넘어가셨길 바랍니다. 영상 촬영 중에 오르막을 오르지 못해 힘들어하는 차량을 목격했는데요. 뒷바퀴가 구르는 후륜구동의 경우 더 힘들어합니다. 이럴 땐 후진으로 차를 비스듬히 한 후 2단으로 출발하면 좀 더 수월하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언덕을 가로지르면 경사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는 26년 전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군대 생활을 했던 2년 2개월을 제외하면 계속 운전을 했는데요. 그동안 제가 명확히 실수한 사고도 있었지만 황당한 사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곱씹어 생각해보면 그 황당한 사고들도 제가 좀 더 조심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형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운전을 시작한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라고 합니다. 초보 운전자의 때가 완전히 벗겨지고 운전에 웬만큼 자신이 생겼을 때죠. 운전할 때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 자석도 안락하고 왕따까지 켜놓으면 몸이 노곤해지고 졸음이 오기 쉬운데요. 졸음이 온다 싶으면 무조건 쉬어주어야 합니다. 자동차 실내는 완전히 밀폐되어 있지 않기는 하지만 승차 인원이 많을 경우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해 쉽게 졸음이 올 수 있으니 공조기를 외기 유입으로 해놓으시고 졸음이 올 때마다 창문을 조금씩 열어 환기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골목길은 대형 사고 가능성은 낮지만 작은 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특히 차와 보행자 간의 사고가 많은 만큼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2019년 9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9살 민식이와 4살 동생의 사고인데요. 사고 직후 차가 멈춰설 수 없는 만큼 빨랐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과속에 의한 사고였다고 단정짓고 그 운전자에게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차량이 주행했던 속도를 분석해본 결과 시속 23.6km로 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가 채 되지 않은 속도였다는 게 밝혀졌음에도 민식이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민식이법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 13세 미만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최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고 만약 사망케 한 사고라면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즉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하면 자잘못과 보상 문제를 떠나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소중한 생명 하나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억울하게 사망사고 가해자가 된 운전자도 안타깝고 악법이니 때법이니 말들이 많지만 저는 반대편 인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한속도 미만으로 주행했다고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으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차 후 재출발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운전자의 책임이 크지만 올바른 교통교육을 시키지 않은 민식이 부모도 책임을 크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민식이 부모가 교통교육을 철저히 시켰더라면 서로가 피해자인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본래 민식이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쪽으로 빠졌네요. 다시 돌아와서 골목길을 주행할 땐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놀던 아이들은 언제든 도로로 뛰어들 수 있고 잘 걷던 어르신도 언제 도로 쪽으로 쓰러질지 모를 일입니다. 주차되거나 정차되어 있는 차량 뒤에 보행자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행자도 내가 주행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달용 트럭이 정차해 있다면 그 차 뒤에선 시간과 싸우고 있는 배달기사가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벽이나 펜스로 가로막혀 있지 않다면 어디에서 자전거나 킥보드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들이 언제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만큼의 속도로 진입하면서 발은 브레이크 페달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속도가 너무 줄어들 경우 엑셀레이터를 조금 깊게 밟아 적정 속도까지 빠르게 올린 후 발은 다시 브레이크 페달 위로 와야 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놓는 습관은 안전운전뿐만 아니라 연비주행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난번 연비에 대한 이야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았다는 건 아무것도 밟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관성주행 중이라는 뜻도 됩니다. 가속할 상황 외에는 항상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일반적인 국도나 지방도에서 반드시 제한속도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도로교통법에서 이 부분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속도까지만 달려야 한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선행하던 차가 급차로 변경을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속도까지만 달려야 합니다. 보행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확인할 수 있는 속도까지만 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는 우선 도로를 살핍니다. 차로가 2개라면 상관없겠지만 그 이상이라면 내가 들어가야 할 차로 외에 그 옆 차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남들도 하고 싶은 것처럼 그 옆 차로에 있는 차도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차로에 들어오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확인이 끝났다면 사이드미러를 확인하되 몸을 스티어링 쪽으로 약간 기울여 보세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 자전거나 킥보드를 도로에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자전거나 킥보드, 오토바이 등은 운전자 입장에서 장애물로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그냥 장애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장애물입니다. 럭비공 같다는 얘기죠. 오토바이는 차량의 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만 선행하는 자전거나 킥보드는 언제 방향을 틀지 넘어질지 모릅니다. 바로 뒤까지 바짝조차 크락션을 한번 울리고 지나쳐버리는 차량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크락션 소리에 놀라 중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 사정이라고요? 아니요.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많이 다치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고속도로 사고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유형은 졸음운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의 속도로 10초간 졸았다면 자동차는 이미 270m 이상을 지나쳐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잠깐 한눈 팔았다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환경이 변해 있는 것을 많이 목격해 보셨을 겁니다. 잠깐도 그런데 졸게 되면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조장치를 외기 유입으로 해놓고 졸음이 온다 싶을 때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해 주는 것인데요. 이조차 소용없다면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잠깐의 수면이 도움이 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으나 제 경우 잠을 자려고 하면 오지 않는 스타일이라 차에서 내려 스트레칭을 합니다. 애연가라면 담배 한 모금 하시는 것도 좋고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유튜브에서 사고 영상을 자주 봅니다. 그 영상들을 보면서 욕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 경고하는 거죠.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고쳐갑니다. 모두가 조심하면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을 텐데 당장에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니 나부터 고쳐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주시고 아직 저의 은인이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저의 은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은인이 되어주신다면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드모드